네네, 나는 이 사이 뿡뿡뿡 빵.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만. 근데 이거 근데 이게 뭐야? 책. 누가 원님이 되었을까? 누워봐. 이거 재밌는 책이지 이거. 안녕하세요. 아빠를 소개합니다. 네. 누가 원님이 되었을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자신의 행동에 늘 정직하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지요. 대나무골에서 원님을 뽑는 시험이 열린대요.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원님으로 뽑을까요? 정직. 책에 정답이 있네. 답을 적을까? 아니면 정직하게 답을 적지 말까? 아빠. 근데 누구가 이기지, 그치? 누가 그럼 들어봐. 자야 돼. 아빠 좀 이따 회사 가야 돼. 나 아빠랑 같이 있으면 좋겠어. 아빠도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서인이 재우고 아빠가 갈 거야. 어제는 아빠가 시간이 너무 급해가지고 저번에도 나 재우고 서인이 책 한 권밖에 못 읽어가지고 잠 안 들었지. 얼른 가서 누워. 서인 아빠 좀 이따 회사 간다고. 진짜로. 아빠 마음이 급해. 서인이 잠 못 잘까봐, 출근 못 할까봐.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든 것을 정직이라고 해요. 옛날 옛적에 원님 소리만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 바로 대나무골 사람들이었지. 원님들이라고는 하나같이 마을 일은 돌보지 않고 흥청망청 놀고 요리조리 거짓말을 둘러대며 온 마을 재산을 싹싹 긁어갔지. 그러니 사람들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참다 못한 대나무골 사람들이 일어섰어. 이렇게 한숨만 쉴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원님을 뽑읍시다. 옳소. 나라에서 보내는 원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곧 젊은이들이 길을 떠나 이 마을 저 마을에 원님을 뽑는다는 글을 써붙였어. 때마침 막둥이네 세 형제도 그 글을 보았어. 큰형이 기뻐서 입이 벌어지며 말했지. 누구나 원님이 될 수 있다고? 그러자 작은 형이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쳤어. 야, 형님, 우리도 한번 해봐요. 막둥이의 두 형은 오래전부터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를 해왔거든. 원님 시험. 대나무골에 새 원님을 뽑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함께해 주세요. 두 형들이 과거 공부를 하는 동안 막둥이는 형들 대신에 일을 해야 했어. 그래도 잠을 줄여가며 틈틈이 공부를 했지. 막둥이도 원님 시험을 꼭 보고 싶었어. 형님들, 저도 같이 가요. 네가 원님 시험을 보겠다고? 원님은 아무나 하나. 네 마음대로 해라. 막둥이는 콧방귀 뀌는 형들의 뒤를 졸졸 따라갔어. 원님 시험이 치러지는 대나무골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지. 어떤 사람은 끝도 없이 책을 줄줄 외고, 어떤 사람은 눈 감고도 글씨를 척척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서서 글을 술술 읊었어. 모두 내로라 하는 똑똑한 젊은이들이었지. 둥. 드디어 원님 시험이 시작되었어. 먼저 김씨가 시험을 보러 들어가고 조금 뒤에 안에 있던 대나무굴 훈장님이 밖으로 나왔지. 그러더니 김씨가 활짝 웃으며 나오는 거야. 이씨, 박씨, 송씨 차례에도 똑같았어. 그거 참 이상한 시험이지.
막둥이 들어오시오. 막둥이는 침을 꼴깍 삼키고 안으로 들어갔어. 훈장님은 막둥이에게 문제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지. 중국의 유명한 맹꽁 짱깡짱의 글을 적으시오. 막둥이는 맹자 공자는 알아도 맹꽁 짱깡짱은 처음 들었어. 막둥이는 끙끙 앓았지. 그런데 훈장님이 쓱 일어나서는 밖으로 나가는 거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오겠소. 아무래도 내 공부가 부족했나 봐. 원님 시험에 합격하기는 다 틀렸어. 그런데 훈장님이 앉아있던 자리에 낡은 책이 한 권 놓여 있는 거야. 막둥이는 책을 펼쳐보았지. 그 책 속에 맹꽁 짱깡짱의 글이 떡하니 적혀있네. 그 순간 막둥이의 손이 벌벌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 막둥이는 시험을 끝내고 밖으로 나왔어. 밖에서는 시험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수군수군했지. 아니, 자네 문제도 그것이었나? 응? 자네도 그 맹꽁 짱깡짱? 우리 모두 똑같은 문제였네.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 원님 시험은 그렇게 사흘 동안이나 치러졌어. 그리고 바로 다음날 합격자 발표를 보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막둥이의 두 형도 시험을 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잔뜩 기대하는 눈치였어. 오로지 막둥이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 조용히들 하시오. 합격자를 발표하겠소. 대나무골 원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바로 막둥이요. 막둥이는 깜짝 놀라 외쳤어. 잠깐만요. 저는 답을 하나도 안 적었는데요. 막둥이의 말에 사람들은 화들짝 놀랐어. 답을 적지도 않은 사람을 합격시키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자 대나무굴 훈장님이 앞으로 나왔어. 여러분은 모두 답을 적었지만 그 답은 내가 일부러 놓아둔 가짜 책 속의 답이었소.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몰래 책을 보고 답을 쓴 여러분은 우리를 속였던 원님들과 다를 바가 없소. 정직한 막둥이가 바로 우리의 새 원님이요. 원님이 된 막둥이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마을을 다스렸어. 좋겠다. 그 덕분에 대나무골 사람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정직한 마음의 소중함. 이 책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막둥이가 원님 시험에 뽑혀 대나무골의 새 원님이 되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대나무골 사람들은 원님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나라에서 보내준 원님들은 하나같이 마을 일은 돌보지 않고 마을의 재산을 빼돌리며 거짓말만 하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결국 대나무골 사람들은 마을의 원님을 직접 뽑기로 했어요. 원님 시험이 치러진다는 소식을 듣고 막둥이와 형들도 시험을 보러 길을 떠났어요. 막둥이는 공부하는 형들을 대신해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지만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왔지요. 시험날이 되자 방방곡곡에서 내로라 하는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드디어 막둥이 차례가 되었지요. 하지만 시험을 보러 들어간 막둥이는 혼자 남겨지게 되고 시험 문제에 답이 적힌 책을 발견해요. 막둥이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시험장을 나오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도 모두 똑같은 시험 문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원님 시험의 합격자는 막둥이. 대나무꿀 훈장님은 시험 문제에 답이 적힌 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보고 답을 적지 않은 막둥이만이 자신들이 원하던 진실되고 정직한 원님이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정직한 마음은 언제 어디서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자랑거리예요. 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며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요. 정직이 뭐예요? 정직은 왜 중요할까요? 정직이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상태를 말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 우리가 사는 사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만약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서로를 속인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불신과 거짓으로 가득 차 크고 작은 싸움들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규칙과 질서도 없어지고 결국엔 그 누구도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곳이 되겠지요. 우리가 자신의 행동에 늘 정직하고 거짓 없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직하기에 존경받는 사람들. 역사 속의 많은 위인들은 정직하게 행동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아끼던 나무를 베어 크게 혼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말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어릴 적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던 중 어느 부인이 거슬러 주지 않은 동전 한 개를 돌려주러 늦은 밤에 먼 길을 찾아갈 정도로 정직했어요. 위인들의 이런 정직한 행동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존경을 받고 있으니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지요? 거짓 없이 정직하기. 정직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늘 정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남이 보지 않는다 해도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정직한 행동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요. 둘째,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세요. 잘못을 인정해야 다음에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아요. 셋째, 장난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치코가 버릇이 없다고? 예절은 상대방의 상황과 기분을 이해하며 존경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동을 갖추는 것을 말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치코와 함께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예절. 안녕하세요. 오냐. 치코, 너도 잘 지내니? 호호, 치코는 예절 교육을 잘 받았어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과 의리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를 예절이라고 해요. 어떤 마을에 치코라는 아이가 있었어. 치코는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들었지. 어른에게 인사하라고 하면 딴 데만 보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 골려먹기 일쑤였거든. 이런 치코를 보고 어른들은 혀를 차며 말했어. 치코랑 놀지 마라. 나쁜 버릇 배울라. 치코의 부모님이 걱정하며 말했어. 치코야,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 나쁜 아이가 되는 게 좋아? 그래도 치코는 심통만 냈지. 난 나쁜 아이가 좋아. 휴. 부모님은 한숨을 쉬면서 방으로 들어갔어.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 똑똑. 누구세요? 문 밖에는 웬 어릿광대가 초대장을 들고 서 있었어. 치코님, 안녕하세요. 전 나쁜 어린이 학교에서 왔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나쁜 어린이 학교에서는 온 세상의 나쁜 어린이들을 모두 알고 있어요. 특히 지코님은 우리 학교에서 1등감이거든요. 세상에 1등감 1등이라니. 치코는 어깨가 으쓱해졌어. 좋아, 날 데려다 줘. 치코가 어릿광대에 손을 잡자 치코는 나쁜 어린이 학교로 휙 날아갔어. 처마 밑에는 박쥐들이 대롱대롱, 낡은 벽에는 벌레들이 우글우글. 아이들은 새까만 교복을 입은 데다 머리카락은 빨강, 노랑, 파랑. 우와, 진짜 못돼 보인다. 땡땡땡. 첫 번째 수업은 절대로 인사 안 하기야. 치코는 해골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 1등을 할 수 있다잖아. 치코는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어. 안녕하세요? 그러자 해골 선생님이 펄펄 뛰는 거야. 아무한테나 먼저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를 해도 받으면 안 돼. 넌 착해서 안 되겠다. 손 들고 벌서. 땡땡땡. 두 번째 수업은 무조건 반말하기야. 마녀 선생님이 말했어. 말을 할 때는 무조건 반말을 써. 어른들에게도 반말을 하고, 알았지?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 알았어. 그런데 치코 혼자 네. 마녀 선생님이 삐죽한 눈을 더욱 삐죽이며 넌 착해서 안 되겠다. 손 들고 벌서. 땡땡땡. 세 번째 수업은 지저분하게 밥 먹기야. 유령 선생님이 말했어. 밥 먹을 때는 쩝쩝 소리 내고 끄 트림하고 질질 흘려라. 그런데 유령 선생님이 먹는 게 어찌나 지저분해 보이는지 치코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고 말았어. 물론 또 벌을 섰지. 치코는 벌만 서느라 팔이 너무 아팠어. 마지막 수업은 진짜 못되게 굴기야. 괴물 선생님이 눈들을 느리느리 끔뻑거리며 말했지.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은 쓰면 혼난다. 다른 아이에게 양보하면 절대 안 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치코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 안 돼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안 돼. 치코는 벌떡 일어났어. 둘레둘레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은 치코의 방이었지. 모두 꿈이었어. 나쁜 어린이 학교에서 가르친 건 바로 내 모습이었어. 내가 그런 아이였다니 너무 끔찍해. 다음날 아침 치코는 엄마 아빠를 보자마자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했어. 엄마 아빠의 눈이 휘둥그레졌지. 치코는 깨끗하고 얌전하게 밥을 먹고 또 인사를 했어. 잘 먹었습니다. 치코는 친구들과 놀 때도 어머 미안해. 고마워 친구야. 네가 먼저 해도 괜찮아. 치코는 어른들을 만날 때도 안녕하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 치코네 마을은 치코를 칭찬하는 소리로 가득 찼어. 너도 치코한테 좀 배우렴. 치코만큼만 해라. 아이, 착한 아이 치코랑 놀아라. 엄마 아빠, 난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좋은 어린이 학교를 만들 거예요. 나쁜 어린이의 놀라운 변신. 이 책은 못되고 버릇없는 치코가 나쁜 어린이 학교의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버릇없는 행동을 반성하고 예의 바른 아이가 된다는 예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치코는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듣는 아이였어요.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치코와 어울리지 말라고 했고 부모님은 그런 치코를 걱정했지만 여전히 치코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 파란 코 파란 옷에 괴상한 어릿광대가 치코의 집에 찾아왔어요. 어릿광대는 치코에게 나쁜 어린이 학교에 가면 1등을 할 수 있을 거라면서 함께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나쁜 어린이 학교에 간 치코는 1등이 되기는커녕 벌만 섰어요. 인사를 하지 말라는데 인사를 해서 벌을 서고 반말을 하라는데 존댓말을 해서 또 벌을 섰지요. 치코는 나쁜 어린이 학교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더럽고 지저분하게 먹는 유령 선생님을 볼 때는 인상이 저절로 찡그려졌지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치코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안 돼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하고 말이에요. 꿈에서 깨어난 치코는 나쁜 어린이 학교에서 가르쳤던 것이 모두 자신의 모습임을 깨달았어요. 치코를 통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절과 바른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절이 뭐예요? 예절이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동을 갖추는 것을 말해요.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예의 바른 민족으로 널리 알려져 왔어요. 특히 어른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커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왔지요.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우리 민족의 예절과 전통을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야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고 예절을 잘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세예요. 우리는 누구나 존중을 받으면 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예의를 갖춘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요. 예절을 통해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은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예절은 인사를 잘하는 것이에요. 인사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이에요. 만나는 사람의 나이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행동과 인사를 건네야 하는데 이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예절이에요. 그 밖에 식사 예절, 전화 예절,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의 예절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지켜서 어디에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공주님, 왕자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약속이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공통의 규칙이 필요해요. 약속은 질서 있는 사회의 기본 예절이지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왕자님과 공주님 때문에 고생을 하는 요정들의 고민을 들어보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아요. 약속. 미안해, 요정. 공주님은 100번째 약속을 어겼어요. 이제 저는 공주님을 떠나야 해요. 떠나지 마. 앞으로는 약속을 꼭 지킬게.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왕자님 곁을 떠날 거예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약속이라고 해요. 나는 공주님을 지키는 요정이에요. 우리 공주님 참 예쁘죠? 공주님은 아기 때부터 사랑스러웠고 장미꽃잎처럼 발그레한 볼은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예뻤죠. 나는 왕자님을 지키는 요정이에요. 우리 왕자님 참 귀엽죠? 아기 때에는 오물거리는 입이며 벌름거리는 콧구멍까지 귀여웠죠. 그런데 공주님, 성의 꼭대기에는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물레가락에 찔려 잠에 빠지셨던 거 잊으셨어요? 미안, 약속했던 걸 깜빡했어. 공주님은 오늘도 저와 한 약속을 깜빡하셨대요. 우리 요정들은 이렇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점점 힘을 잃게 되는데 말이에요.
왕자님, 불 뿜는 용의 머리에 올라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머리카락이 홀랑 탔던 거 잊으셨어요? 미안, 또 깜빡했지 뭐야. 휴, 왕자님은 벌써 63번째 약속을 어긴 거죠. 100번째로 약속을 어기면 우리 요정들은 주인을 떠나야 하는데 말이에요. 공주님, 뭘 드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은 절대 드시지 않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미안, 너무 화내지 마. 백설공주처럼 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공주님은 82번째로 약속을 어기면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독사과를 덥석 받아 드신 거죠. 왕자님은 저처럼 날 수 없어요. 백조 흉내는 위험하니까 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미안, 백조 왕자는 어떻게 날았나 궁금해서 그랬어. 왕자님은 약속을 또 어기셨어요. 벌써 92번째니까 그리 새삼스러울 일도 아니네요. 으악, 늑대다! 공주님, 빨간 망토를 두르고 성 밖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혼자 다니시면 늑대가 쫓아온다고요. 미안. 늑대가 정말 나타날 줄은 몰랐네. 호호호. 아니나 다를까 공주님은 오늘까지 99번째로 저와의 약속을 어기셨어요. 엽, 엽, 내가 물리쳐주겠다. 왕자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늑대와 결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 잊으셨어요? 왕자님이 약속을 어긴 것은 이번이 99번째예요. 이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공주님, 이 나무는 하늘 끝까지 자라서 위험하니 절대 올라가시면 안 돼요. 걱정 마. 이번엔 정말 약속해. 공주님 또? 미안. 신기한 걸 어떡해. 왕자님, 이 우물은 깊어서 위험하니 절대 내려가시면 안 돼요. 걱정 마. 정말 약속한다니까. 왕자님, 또? 미안. 너무 궁금해서 말이야. 공주님이 약속을 어기신 게 이번이 100번째예요. 저는 이제 왕자님을 떠나야겠어요. 효정아, 가지마. 이것 좀 봐. 성의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도 안 올라가잖아. 공주님이 저를 따라오며 부르짖었지만 아무 소용 없지요. 요정아, 떠나지 마. 나 좀 보라고. 불 뿜는 용이 있어도 안 올라타잖아. 왕자님이 저를 따라오며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 없지요. 요정아, 돌아와. 이젠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은 절대 안 먹어. 하지만 공주님은 벌써 100번이나 약속을 어기셨는걸요. 요정아, 가지 마. 이젠 숲속의 늑대랑도 절대 안 싸워. 하지만 왕자님은 벌써 100번이나 약속을 어기셨다고요. 아니, 이게 누구야? 공주님의 요정이잖아. 넌 왕자님의 요정이구나. 주인이 100번이나 약속을 어긴 요정은 우리밖에 없을 거라며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슬퍼했죠. 그런데 우리의 공주님과 왕자님은 지금 뭐 하는 거죠? 말썽도 안 피우고 아주 얌전하네요. 게다가 서로 어쩔 줄 몰라 수줍어하기까지. 공주님, 왕자님, 이제 저희는 떠나야 해요. 정말 가야 해? 이제부터 약속 잘 지킬게. 서로의 약속을 100번 지키지 못하면 떠나야 하는 것이 요정과 인간의 약속이에요. 저희는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해요. 공주님과 왕자님은 슬퍼서 울먹울먹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선물을 드리지요. 샤라락 차라락.
공주님과 왕자님은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두 분 잊지 마세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시려면 서로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멀리 떠났지요. 과연 공주님과 왕자님은 약속을 잘 지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약속은 서로를 이어주는 끈. 이 책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왕자님과 공주 때문에 고생을 하는 요정들의 모습을 재미나게 그린 그림 이야기예요. 옛날에 공주님과 왕자님이 살았어요. 공주님과 왕자님에게는 그들을 지켜주는 요정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공주님과 왕자님이 자라날수록 요정들의 걱정은 늘어갔어요. 공주님과 왕자님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거든요. 공주님이 지키지 않은 약속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절대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찔리면 깊은 잠이 들어버리는 위험한 물레가 있는 성에 올라가고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독이 든 사과를 받아 먹었어요. 왕자님이 지키지 않은 약속도 너무나 많았지요.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불을 뿜는 용의 머리에 올라가고 백조 왕자처럼 날아보겠다고 성벽에 올라갔어요. 늑대와 제멋대로 결투를 하거나 들어가면 안 되는 깊은 우물에 들어가기도 했지요. 결국 공주님과 왕자님은 요정들과의 약속을 100번이나 어겼어요. 요정은 주인이 약속을 100번째로 어기면 떠나야 하는데 말이지요. 공주님과 왕자님은 요정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부탁을 했지만 요정들은 약속을 지켜야만 했어요. 하지만 슬퍼하는 공주님과 왕자님을 위해 요정들은 마지막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둘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준 거지요. 이 이야기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인성동화예요. 약속이 뭐예요? 여러 가지 약속. 약속이란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을 말해요. 약속은 대개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방 정리를 한다는 것은 엄마와의 약속이고 숙제를 빼먹지 않고 한다는 것은 선생님과의 약속이지요. 또 교통신호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의 약속이고요. 하지만 약속 중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과의 약속도 있어요.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는 약속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약속의 중요성. 약속이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질서와 규칙이 없을 테니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겠지요? 친구와 만나기로 해도 약속이 없을 테니 언제 만나야 할지도 모를 것이고요. 이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공통의 규칙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약속이지요. 하지만 약속은 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약속이 지켜져야 질서가 생기고 사람들 간의 믿음도 생길 수 있어요. 약속을 잘 지켜요. 어떻게 하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세요. 약속을 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약속을 하지 않아야 해요. 둘째, 약속한 것을 잘 기억하세요. 종이에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